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장소가 저희 집의 거실 주방이에요. 여기가 저희들이 커피 내려서 먹고 제가 드립하는 그 장소인데, 오늘은 집에서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내용은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심각하게 족저 사망이가 진행된 환자들이 제법 있는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병원을 가시면은 냉동 치료라든지 레이저 치료나 주사 치료나 이렇게 심각한 어떤 조직의 손상을 유발하는 치료를 통해서 얘를 회복하려고 많이들 치료를 받으시는데, 그런 치료 방법들이 제가 볼 때는 옳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찍습니다.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 과거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물사마귀 치료하는 그 영상에도 제가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드리고 면역을 높이는 방법을 제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대표적으로 우리 피부에 생기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 질환 중에서 대표적인 게 사막입니다. 바이러스 딱 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듯이 치료제가 없습니다.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인위적으로 떼거나 제거하는 쪽에 보통은 치료를 받게 되시는데, 그걸 제거했다고 해서 내 면역이 좋아져서 다시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걸리지 않는 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는 유튜브 상에서 족저사마귀를 쳐봤더니 너무나도 내용들이 황당한 내용들이 너무 많고, 옳지 못한 치료 방법들을 아주 버젓이 이게 옳은 방법인 것처럼 소개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오늘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치료했던 환자를 케이스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일 썸네일에 제일 올렸던 그 사진에 보시면은 발바닥에 엄청난 크기의 원발반 비슷한 아주 큰 크기의 사마귀 원발 병소가 있고요. 그 주변에 위성 병소로 한 대여섯 개 군데가 발바닥 전체에 퍼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단 한 가지의 영양소로 치료를 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저하고 계속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아이디어가 떠오를 건데요. 제가 다른 환자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그 환자분이 말하는 게 비타민 C하고 비타민 D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를 하신 거죠. 우리가 바이러스 감염이 됐을 때 우리 몸의 면역을 키워서 우리 몸을 치료하는 제일 중요한 영양소 1번, 2번 하면은, 저라면 비타민 D를 1번을 꼽고요. 두 번째 비타민 C를 꼽을 거예요.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건데, 비타민 C가 백혈구 면역을 높이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 왜 이게 1번이 아닐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결핍된 영양소가 비타민 D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다가 비타민 D 결핍으로 살다 보니까 면역이 떨어져서 생기는 병이라면은,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경구제로 내가 먹는 식단이라든지 과일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결핍 수준까지는 안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개인에 따라 요구량이 달라져서 좀 더 많은 양이 필요한 사람이 될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결핍으로 빠져가지고서 그 기능을 전혀 못하는, 펑션을 못하는 사람이 되기는 좀 드물거든요. 물론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은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환자가 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비타민 D를 줍니다.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를 줬냐면은 하루에 15,000유니트를 줬어요. 보통 알약이 5,000유니트짜리가 나오니까 세 알을 먹게 했죠. 하루에 한 번에 다 먹어도 되고 나눠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환자가 처음 원발병변이 이랬다면은 3주 정도 지난 다음에 사진이 이랬어요. 그러고 나서 6주째 되는 사진이 이렇게 변합니다. 사진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확연하게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죠. 아무것도 한 게 없이 그냥 상담 후에 다른 병원에서 이분이 다 치료를 받다 오신 거예요. 저한테 온 거는 어떤 치료를 했냐고 물어봤더니 냉동 치료를 여러 차례 했대요. 근데도 아프기만 아프지 치료된 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환자한테 내가 다른 치료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알아듣게 설명을 하고 비타민 D만 먹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놀라운 6주 만에 변화를 볼 수 있었어요. 어떤 분이 또 이제 댓글로, 제가 물사마귀 영상 밑에다가 또 두 분이 다셨는데, 어떤 분들은 민간요법으로 티트리 오일이라든지 몇 가지 허브 오일을 발랐더니 좋아졌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자기 개인적인 경험을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기본적으로 너무 면역이 떨어지지만 않으면은 사마귀는 저절로 좋아지는 병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는 없죠. 제가 보여드린 사진만큼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본적인 물사마귀는 뭐 TTO를 발라서 좋아졌는지, 아니면 그것 때문이 아니라 자연적인 면역 때문에 스스로 사라졌는지, 이런 것들을 입증할 방법은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뭐 나쁜 방법은 아니라서 제가 이걸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요즘에 나오는 제품들, 허브 제품들 중에서는 종합병원급에서도 이렇게 티트리 오일이 함유되어 있는 허브 오일들을 추천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한다고 해서 면역이 좋아진다는 설명은 좀 안 맞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하신다면 내 몸의 전체적인 백혈구 면역이 좋아져야지 그런 족저사막에도 회복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는 내 몸의 비타민 D 레벨을 올려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해서 영상을 마감할까 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면 유튜브 상에서 족저사막의 치료 이렇게 딱 쳐서 올라오시는 영상을 위에서부터 한 5개를 보시면 너무 황당할 거예요. 심지어는 피부과 전문이라고 올리신 영상조차도 제가 보니까 너무나 황당하던데 여러분들은 기능의학을 이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든지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신 다음에 접근하시면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